여성가족부에서 1인 가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정책과 사무관 이승욱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추진 배경, 그리고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그리고 정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게 된 데는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게 그 한 원인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부모 자식 간의 4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 비율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정책의 환경이나 인구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응이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족은 기존의 사회의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체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인 가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발표하신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는 그 전국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이 가구원 수대로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주황색 그림이고요. 그 주황색 그래프고 계속적으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5년부터는 27.2%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약 2천만 가구인데 1인 가구는 585만 가구로 약 4분의 1이 좀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2045년에는 1인 가구가 36.3%까지 증가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향후에 이제 더 확대될 것을 고려했을 때 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18년도의 경우에는 70대 이상, 그 다음 20대, 30대의 순서로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남녀 간의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는 30대가 가장 많은 반면 여자는 7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 그 세계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짙어질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 즉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더 1인 가구의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각 지역별로 이제 2001년과 2011년의 1인 가구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다 10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가족부에서 1인 가구의 특성하고 향후 이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2018년도 연구 영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 연결망이 좀 부족하다는 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계 소득의 대부분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실업 등으로 따라서 근로소득이 감소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등의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독이나 아니면 질병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홀로 이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공통의 특성이 있지만은 세대나 성별로 다른 유형이 다른 정책적 수요가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 30대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그리고 무주택이나 월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그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이 부담되거나 출산 이후 양육 부담 등으로 비혼이나 만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뭐 친구가 적어진다, 미약한 사회적인 그 관계가 좀 더 미약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안전에 대해서 불안이나 아니면 위험이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0, 50대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입니다. 40, 50대 중장년 1인 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상반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혼자만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혼 등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퇴직 이후에 퇴직을 당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고독함이나 경제적 불안, 불안정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1인 가구입니다. 고령 1인 가구는 독거노인에 대한 뭐 문제, 지원 대책 그런 이런 이제 뭐 기사도 많이 되고 정책들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에 취약하고, 그리고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고, 아무 할 일이 없거나 아무 일을 할 수 없거나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해서 고립되거나 심지어 이제 고독사하는 경우도 종종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추진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인 가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건강가정기본법에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들을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법들이 일부 있었고, 전 세대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정의, 1인 가구는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이다 라고 1인 가구의 정의를 넣었고, 그리고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개발을 과제로 포함하여서 향후 지속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이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통이나 사회적 관계 단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뭐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하는 뭐 1인 가구를 발굴하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청년 1인 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에 대한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공공임대주택 강화, 청년 주택을 14만 호까지 22년까지 건설하겠다라는 계획 등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을 더 강화하겠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향후 더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가정기본법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에 제4차 가족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연령이나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2020년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말씀드렸듯이 좀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인 가구 정책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은 그 관계부처가 좀 많은 부처들이 이 1인 가구 대책을 같이 합동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인 가구의 문제는 뭐 소통이나 뭐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이나 고용이나 뭐 돌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부처가 합동을 해서 향후에는 좀 더 추진 합동 협력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1인 가구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하거나 약간 착각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기본 전제가 1인 가구는 취약한 가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20, 30대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1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40대 전문직 고소득층은 그러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 전제를 1인 가구를 취약한 가구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토대로 사실 이제 보셨을 때 여태까지의 지원이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엔 더 고심을 하고 해서 더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